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엄마 김보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바로 미래를 읽는 부모는 아이를 창업가로 키운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부제로는 4차 산업형 인재로 키우는 스탠퍼드식 창업교육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민정이라는 저자는 원래는 입시 강사였다고 해요. 입시 강사였다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의 많은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스탠퍼드대의 어떤 창업 교육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창업 교육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어서 그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 현재는 한국미래교육협회 CEO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스탠퍼드대의 소개를 하는데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회사가 바로 저희 학교에서 나온 기업들입니다. 라고 하고 그 화면을 보여줬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인텔, 나이키,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기업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기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의 정말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책에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한번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스탠퍼드식 창업 교육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았습니다. 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공동사고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지식은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 명의 천재를 키우는 것보다 조직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팀워크를 키우는 방법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팀을 움직일 줄 아는 팀메이츠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습자 역량 중에 그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창업교육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창업교육의 순기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7페이지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무일푼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불만보다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생깁니다. 흑수저, 금수저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일깨웁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5달러로 그런 창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게 약간 스탠퍼드에서 내세우는 그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 유망직종인가? 어떤 직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것보다는 직업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볼게요.
자신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에 대한 단어를 알려주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냥 만져보고 입어보고 체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에게 자신이 사회에서 받는 혜택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우주에는 지구가 있고 지구에는 나라가 있고 도시와 마을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의료기관, 공공기관, 경찰 등 우리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어떤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직업의 의미란 바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알려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자는 창업교육이라는 그런 교육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은 공동사고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나온다라고 보고, 나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고객 중심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의 진로교육이 나 자신의 흥미와 강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타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아이디어와 합쳐졌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승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함께 일하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발전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업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90페이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탠퍼드식 창업교육일까요? 스탠퍼드 창업교육에는 이 스탠퍼드 대학이 주는 굉장한 임팩트 있는 이런 이름, 거창한 이름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사소한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시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가지고 이 고무줄을 판매하는 것, 혹은 종이컵 하나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고무 찰흙으로 인형을 빚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색종으로 비행기를 접는 것도 모두 스탠퍼드식 창업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하고요. 스탠퍼드식 창업교육에서는 먼저 작은 활동들을 주고 이 활동을 완수하게도 하고 또 실패하게도 하면서 수없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스탠퍼드의 디자인 싱킹의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16페이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엔 이제 공감하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벗어나서 너가 되어서 공감을 해보는 겁니다. 구매를 하는 이 제품을 구매할 타깃의 그런 마음에서 공감을 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건데요. 이 디자인 싱킹은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집단 간에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가 존재해야 된다는 점, 팀원 간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전혀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수준의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협동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공감하기, 첫 번째 이 공감은 관찰로 대체되기도 한다고 해요.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디자인 싱킹 과제 중에 1시간을 주고 원하는 장소에 가서
주변을 관찰하게 한 뒤에 거기서 의미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게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네요. 잘 관찰하면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떤 공감하기 단계가 되었다면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정의할 때는 5가지 왜에 대한 질문, 5 why 스킬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세요?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 있었나 보다. 엘리베이터를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 있지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 디자인 싱킹에서 말하는 문제 정의하기에 따르면 5번의 왜를 거칩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느릴까? 기계가 노후화되었나? 첫 번째 질문, 왜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느리다고 느끼는 걸까? 그렇다면 왜 느리다고 느낄까? 왜 나는 지금 느리다고 느끼지? 이 아주 사소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느낌의 문제라면 그 심심하다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나오겠죠. 뭐 거울을 설치를 한다든지 전광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스마트 패드를 설치한다든지 등의 방식을 통해서요.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왜를 거치면서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 핵심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과 이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방향이 유사점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저자가 스탠포드식 창업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지식에 대해서 강요를 받고 타인의 시선이나 관점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타인의 관점을 강요받기도 하고요. 선생님의 관점, 강요받죠? 부모의 관점,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미래 인재를 키우는 방식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치원 아이도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굉장히 새로운 방향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관찰이 있었고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관찰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생산을 해나가면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과정. 저는 이게 크게 보면 창업이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그 마음과 태도가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태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 책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읽은 내용과 또 다른 그런 의미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세히 읽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예요. 저희 블로그 이 밑에 주소로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상상력을 보태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책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